보면 자 하나 오늘은 어디냐면 저번 시간에 이거 안 했지. 야 130페이지까지 했냐? 저번 시간에? 봐봐. 여기까지 했지? 여기 하다 말았지? 130 안에 안 들어갔지? 보자. 귀 보자. 132페이지에 귀는 두 가지 감각이다. 응? 두 가지 감각이야. 귀는 뭐야? 청각하고 뭐가? 평형 감각을 한다. 귀는 두 가지 감각이야. 청각과 뭐니? 평형 감각이고. 청각하고 평형 감각이 있는데, 자 봐라. 귀 같은 경우는 청각은 대뇌가 지배해. 근데 평형 감각은 어디가 지배할까? 어디가? 소뇌야, 소뇌. 소뇌가 지배해. 예? 그래가지고 봐봐. 귀에 구조가 있어. 귀에 구조가 있는데 귀는 외이, 중이, 내이가 있어. 우리가 이거 말하는 거 있잖아. 귀라글지 이거. 귀라글지 이거는 귀가 아니야. 실제로는 뭐라 그래? 귓바퀴라고 그래. 귓바퀴. 귓바퀴여가지고 사오정은 나라로 슈퍼보드 봤어? 근데 사오정은 이 귓바퀴가 없어가지고 맨날 뭐라고 맨날 한단 말이야. 왜? 이게 소리를 모아주는 기능 아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외에는 귓바퀴가 있고 귓바퀴가 있어. 귓바퀴가 소리를 모아. 그 다음 구멍이 있어. 외이도를 통해서 어디로 가? 고막으로 가. 고막이 얇고 투명한 막이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소리에서 최초로 진동이 돼.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냐? 그 진동이 어디? 귓속뼈로 가. 귓속뼈는 망치뼈, 모루뼈, 등자뼈도 돼 있단 말이야. 중이가 있어. 귓속뼈가 있어. 얘가 소리를 증폭시켜. 소리를 증폭시켜. 가지고 옛날에는 골밀도 전화가 있었어. 뭐냐면 여기에 있다가 여기를 울려버리는 거야. 갖고 소리를 갖다 전달하는 게 있었어. 그리고 그 다음 여기에 또 무슨 관이 있냐면 귀인두관이 있어. 귀인두관이 뭐냐면 내위와 내부와 귀 내부와 외부의 압력 조절하는 거야.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엘리베이터가 빨리 올라가. 그러면 귀가 멍하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원래는 밑에는 외부의 압력이 더 커. 이게 우리 땅바닥은 그러다 보니까 고막이 이렇게 있어. 근데 높이 올라가면 외부의 압력이 내부의 압력보다 작아져.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고막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귀가 멍하지. 근데 이 귀 인두관은 코, 입하고 연결돼 있어. 입 벌리거나 하품하지. 침 삼키거나 하품하지. 그러면 이제 이 귀 인두관이 압력 조절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멍함이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귀 인두관이 내부와 외부에 압력 조절한다. 봐라. 자, 제일 처음에 귓바퀴가 소리 음파를 모으지. 그리고 웨이도를 통해 귓바퀴하고 고막 사이의 통로를 통해 들어가. 그러면 고막 소리에 의해서 진동되는 얇은 막이야. 그리고 귓속뼈가 고막의 진동을 증폭한다. 망치뼈, 모루뼈, 등자뼈로 돼 있다. 이거는. 그리고 귀인두관이 있어. 귀인두관은 고막 안쪽과 바깥쪽에 압력을 갖게 조절한다. 그리고 이제 내이가 있어. 내이가. 내부에 내이가 있는데 내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세 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 자 이렇게 뭐가 되어 있냐?
이렇게 방고리관, 전정기관, 달팽이관으로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 방고리관은 새 방고리관이라고 해요. 근데 뭐가 있어? 방고리관은 뭘로 채워져 있어? 림프액이 채워져 있어. 가지고 관성에 의해서 뭘 느낀다? 회전감을 느끼는 거야. 회전감. 이 선모가 있어. 가는 털이 있어. 갖고 내가 왼쪽으로 회전하지. 회전하지. 그러면 관성에 의해서 선모는 오른쪽으로 회전. 그래갖고 내가 회전하고 있구나 느낀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여기에도 전정기관에도 선모가 있어. 근데 이석 청사라고 있어. 여기 이거고 얘는 전정기관은 이석 아주 작은 돌, 청사란 돌이 뭐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여기를 눌러, 선모를 눌러. 그러면 여기를 누르면 내가 똑바로 서 있구나. 근데 옆에를 누르지. 내가 비스듬히 서 있구나. 위치나 뭘 느낀다. 기울기를 느낀다. 그러면서 이 두 개가 합해가지고 이걸 누가 조절하냐면 손해가 조절해. 라고 평양감으로 느낀다. 그리고 이게 달팽이 모양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달팽이관. 달팽이관에는 청각세포가 있어. 청각세포가 청각을 느끼고 소리를 느끼고 청각신경을 통해서 어디로 전달? 대뇌로 전달하면 우리가 이제 저 새끼가 뭐라고 뒷걸리고 있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럼 보자. 방고리관은 자 뭐가 있다고? 거기다 써놔니? 림프액으로 씌워져 있는데 림프액이 관성에 의해서 뭘 느낀다? 회전감각. 전정기관은 몸의 기울어짐. 이석이 중력에 의해서 위치나 기울기를 느낀다. 그리고 두 개를 합해갖고 뭐라 한다? 우리가 평형감각 담당한다 한다. 그리고 이것들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평형감각신경하고 연결되어 있어. 방고리관과 전정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해. 그리고 달팽이관은 진동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청각세포가 있어. 이게 청각신경을 통해서 청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해. 그러면서 우리가 봐봐 옆에 플러스 강의 첫 번째 봐봐. 청각은 귀에서 소리, 물체의 진동이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음파를 자극으로 받아들여 느끼는 감각이고, 평형감각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몸의 회전감각을 느끼고 몸의 움직임이나 기울어진 위치를 갖다 느끼는 감각이야. 그리고 자 귀인두관의 작용 봐봐. 두 번째 플러스 강의. 자동차를 타고 높이 올라가거나 고속 승강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 기압차 때문에 귀가 멍멍해져. 왜? 고도가 높은 곳은 기압이 낮아져서 고막이 안쪽과 바깥쪽에 압력 차이가 생겨 이에 따라 고막이 바깥쪽으로 팽창하기 때문에 멍해진다. 이때 침을 삼키거나 입을 크게 벌리면 귀인두관의 작용으로 망막감이 사라져. 압력이 조절되는 거야. 그 다음 소리를 듣는 과정이 있다. 소리를 듣는 과정은 제일 처음에 자 소리가 귓바퀴에서 모여. 그리고 웨이도를 통해서 고막에 전달돼. 그러면 이 소리는 고막을 진동시키고 이 진동은 귓속벽을 지나면서 증폭이 돼. 갖고 어디로 전달된다? 달팽이관. 그러면 달팽이관의 청각세포가 이걸 느끼고 청각신경을 통해서 내려간다. 그래서 보자. 세 번째 평형감각이 있어. 평형감각을 봐봐. 방고리관과 전정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이 평형감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며 몸의 회전이나 기울어짐 등을 감지하여 몸의 균형을 유지한다.
반고리관의 작용에 회전하는 놀이기구에 탔을 때 몸이 회전하는 걸 느낀다. 눈을 감고 있어도 몸이 회전하는 것 방향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전정기관의 작용에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을 때 몸이 기울어지는 걸 느낀다. 승강기를 탔을 때 몸이 움직이는 걸 느낀다. 평균대에서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잡는다. 자, 전정기관은 감각세포층 위에 이석, 청사라고 하는 작은 석회질의 알갱이들이 있다. 그리고 몸이 기울어지면 이석이 움직여 감각세포의 감각터를 자극하고 이로 인해 감각세포가 흥분하여 몸이 기울어지는 걸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소리가 생성되는 과정하고 상관없는 게 있어. 청각하고 상관없는 게 뭐 있다? 아까 지금 말한 반고리관, 전정기관, 기인두관이 있어. 응? 이것들은 청각하고 상관없다. 평형감각이라 압력조절하고 상관있다.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모르는 거 있어? 없어? 보자. 이제 코를 보자. 코는 후각이야. 후각이야. 코는 후각인데 봐라. 후각인데 얘 자극어는 뭐다? 얘들아 뭐야? 기체성 화학물질이야. 그러니까 코가 야 건조하지? 그럼 냄새 맡아 못 맡아? 못 맡아. 왜? 이 기체성 화학물질이 코 속에 있는 점액에 녹아 들어가야지만이 후각세포가 이걸 자극을 받아가지고 냄새를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코가 건조하면 냄새를 못 맡아. 이해됐어? 봐봐. 코는 자 봐라. 자 코각의 콧속 천장에 후각 상피라고 있어. 코에는 콧속 천장에 후각 상피가 있어. 이 후각 상피가 뭐가 있냐? 후각세포가 있어. 근데 얘가 점역에 묻혀 있어야 돼. 그러면 이 기체성 화학물질이 녹아 들어가. 이 액체에. 그래갖고 후각세포가 이제 자극을 느끼고 봐봐. 후각상피는 점액으로 덮인 후각세포가 모여있는 세포층이고 후각세포는 기체성 화학물질의 자극을 받아들이지. 그러면 후각신경, 후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해. 즉 봐봐. 코에서 기체성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 냄새를 느끼는 감각으로서 기체성 화학물질이 후각상피의 후각세포의 감지, 후각신경을 통해 뇌로 간다. 근데 이 후각은 가장 민감하다. 가장 민감해. 그러다 보니까 니들이 화장실에 갔어. 화장실 냄새가 강렬히 나는 거야. 근데 쉽게 피로해져. 그러다 보니까 냄새를 못 맡아. 근데 엄마가 갈비 굽지. 갈비 냄새가 화장실로 들어오고. 그러면 그 냄새는 다른 자국을 내다 맡을 수 있어. 이해됐어? 자, 봐라. 후각은 매우 민감한 감각이지만 쉽게 피로해진다. 그러면서 후각세포는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같은 냄새를 계속 맡으면 나중에는 잘 느끼지 못한다. 그런데 새로운 냄새가 나면 그 냄새는 새로운 자극에 대해서는 느낄 수 있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야 화장실 냄새가 뭐야? 암모니아 냄새야. 암모니아 냄새는 옛날에 너희들은 이렇게 해봤어? 시골 가갖고 푸세식이라는 데 있었어. 푸세식이 있는데 가봤어? 가갖고 일 못 봤지. 푸세식은 그거야. 그냥 그 발판만 있고 네모난 고무만 있고 그 위에다가 싸는 건데 옛날에 우리 선생님 군대 있을 때는 완전 푸세식이었어. 갖고 어떠냐면 이렇게 뭐냐 오줌 넣는 데 있고 여기는 똥 싸는 데 있는데 막 냄새가 쩔지. 근데 가끔씩 있잖아. 그 호수로 있잖아. 물 뿌리기처럼 해가지고 딱 하면 냄새가 좀 덜 난다. 왜? 암모니아가 물에 잘 녹아. 그래갖고 근데 좀 있으면 다시 나. 근데 옛날에 뭐 했냐면 옛날에
야, 절에 가면 화장실을 뭐라고 불러? 해우수라고 불러. 해결할 해자에다가 근심을자, 장소 소자야. 이렇게 근심을 해결하는 장소라는 뜻이야. 근데 옛날에 그 스님들이 있잖아. 너무 푸세식해갖고 이게 똥이 차니까 똥물이 튀겨가지고 똥 싸면 튀기니까 스님들이 이제 이걸 안 하기 위해서 뭘 하냐? 이제 방법을 강구한 거야. 근데 10년 된 스님은 뒷감 들어갖고 이제 똥 싸는데 똥이 떨어져갖고 튀길 때 되면 또 똥을 싸는 거야. 그래갖고 이걸 반발력을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똥 싸고 마지막에 피하는 거야. 마지막은 피하는 거야. 근데 방장 스님은 주지 스님은 딱 거기서 그네를 꺼내가지고 내려갈 때 싸고 피하고 내려갈 때 싸고 피하고 그럽니다. 그런 잡소리가 있었어. 근데 보자. 그리고 미각이 있어. 미각은 말아. 미각은 이제 혀는 미각이 있는데 미각은 뭐야? 액체성 화학물질이야. 액체성 화학물질인데 알아? 액체성 화학물질인데 혀에 보면 우둘투둘한 돌기가 있어. 이걸 유두라 그래. 그러면 이 유두 끝에 보면 막봉울이라는 거 있어. 여기에 미각 세포가 많이 뭉쳐 있는 거야. 봐봐. 자, 구조는 봐라. 미각은 혀 표면에 작은 돌기가 나 있어. 이게 유두야. 근데 유두 옆면에 보면 맛봉우리가 있어. 맛세포가 모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맛세포가 액체성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 즉, 봐봐 얘들아. 우리가 과자를 먹어도 과자에서 맛이 나지. 왜? 침이 녹인단 말이야. 녹여갖고 이제 맛세포가 이걸 갖다가 받아들이는 거야. 자극으로. 그래갖고 미각신경을 통해서 맛세포가 받아들인 자극을 갖다가 뇌로 전달한다. 감각은 봐봐 혀에서 액체성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 맛을 느끼는 감각이고, 감각을 느끼는 과정은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맛봉우리의 맛세포에 전달이 돼. 그럼 맛세포가 이걸 느끼고 미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한다. 혀에서 느끼는 기본 맛은 뭐 있다?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이 있다. 그리고 근데 맛이란 건 맛 혼자만이 나타나는 게 아니야. 뭐? 자, 다양한 음식의 맛은 미각과 후각을 종합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옆에 봐라. 감칠맛은 뭐야? 자, 아미노산의 일종인 글루탐산 맛으로 고기, 생선, 다시마 등에서 느낄 수 있다. 미각이 아닌 맛이 있어. 매운맛하고 떫은 맛. 그 다음 비린맛은 미각이 아니야. 봐봐. 매운맛은 뭐다? 통증이야. 통증.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가 매운 닭발이나 매운 족발 먹으러 갈 때, 매운 돈가스도 먹을 때 뭘 줘? 우유가 포함되어 있는 콜피스를 주는 거야. 그럼 콜피스를 먹으면 이 캡사이신 매운맛을 내는 게 지용성이야. 그러면 우유도 지용성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용성은 지용성끼리 기름기끼리 녹여버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거되는 거야, 혓바닥에서. 그러니까 매운맛이 덜한 거야. 매운맛은 통증이야. 떫은 맛은 뭐야? 압각이야, 압각. 그리고 비린맛은 뭐냐면 후각이야, 후각. 비린 냄새야. 냄새가 맛으로 느껴지는 거야. 이해됐어? 이런 것들은 맛 아니야. 그리고 매운맛이나 떫은 맛은 각각 혀와 입속의 피부의 통증과 압점에서 자극을 받아 느끼는 피부 감각으로 미각이 아니다. 그리고 실험을 해봤어. 눈을 뜨고 사과를 맛봤어. 눈을 뜨고 양파를 맛봤어. 다른 맛이야. 근데 눈 감고 코 막고 맛보지. 구별을 못해. 사과하고 양파 구별을 못해. 그러니까 이게 미각은 종합적인 감각이야. 봐라.
뭐라고 나왔냐면 미각과 후각의 실험이 있다. 코를 막고 포도맛 젤리와 사과맛 젤리를 먹으면 단맛과 신맛만 느껴지지만 코를 막지 않고 젤리를 먹으면 과일 냄새도 맡을 수 있고 과일의 맛을 알 수 있다. 야, 코감기 걸리면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껴 못 느껴? 못 느껴. 이것 때문이야. 문제 풀어봐. 얘들아. 한번 풀어봐. 됐어? 보자. A가 뭐냐? 고마. B가 귓속뼈. C가 반골이관. D가 전정기관. E가 청각신경. F가 달팽이관. G가 귀인두관. 그리고 A는 리을. B는 기역. C는 니은. D는 디귿. 그 다음 E는 비읍.
그 다음 F는 시옷, G는 미음, 그리고 소리, 귓바퀴, 웨이도, 기역이 고마, 니은이 귀소표, 디귿이 달팽이관의 청각세포, 청각신경 뇌다. 그 다음 9번에 00XX, 그 다음 10번에 기역이 기체성 화학물질, 후각상피의 후각세포, 후각신경뇌. 2번이 맛을 느끼는 과정이 액체성 화학물질을 맛봉우리의 맛세포, 미각신경 내려간다. 넘겨. 그럼 보자. 자, 피부의 감각적 분포조사. 자, 모든 감각점이 그 피부에 고르게 분포한다. 안 그랬지? 봐봐. 하드보드지에 네 변의 이쑤시개를 두 개씩 각각 8mm, 6mm, 4mm, 2mm 간격으로 붙인다. 한 사람 A는 눈을 가리고 다른 사람 B는 8mm, 6mm, 4mm, 2mm 간격 순서대로 A의 손바닥을 이쑤시개로 살짝 누른다. A는 이쑤시개로 두 개로 느껴지는지 한 개로 느껴지는지 말한다. A의 손가락 끝과 손등의 과정 2를 반복하고 이쑤시개가 두 개로 느껴지는 최소 거리를 각각 표에 기록한다. 손바닥은 6mm야. 손가락 끝은 2mm. 손등은 8mm야. 따라서 이쑤시개가 한 개로 느껴지는 까닭은 이쑤시개 간격에 해당하는 거리에 감각점이 한 개만 분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고 이쑤시개를 두 개로 느껴지는 최소 거리가 짧은 부위일수록 감각점이 많이 분포하여 감각이 예민한 부위야. 감각점 수는 손가락 끝이 가장 많고 손등이 가장 적다. 가장 애문한 부위가 손가락 끝이고 가장 둔감한 부위가 손등이다. 그리고 이쑤시개가 두 개로 느껴지는 거리가 최소 거리가 몸의 부위마다 다른 까다. 감각점은 몸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는 게 아니라 부위에 따라 분포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134페이지하고 135페이지 한번 풀어봐. 정현아, 바빠? 정현아, 이놈이 친구가 28일 때
다 풀었어? 풀어 빨리. 다 풀었어? 너 여기도 다 풀었어? 자 보자. 1번에 따라. 자 그게 정리 1번에는 많이 M인 그리고 1번에 XX00 틀린 거 있어? 자 1번에 2번 하주야? 1번에 3번. 3번? 야 이쑤시개 간격이 4mm면 손가락 커트는 2개로 느껴지겠지. 얘는 2mm까지도 2개로 느껴지잖아. 이해됐어? 그리고 2번에 손가락 끝. 자, 이쑤시개가 2개로 느껴진 채소거리가 짧을수록 감각점이 많이 분포하는 부위다. 그리고 나서 유제 1번에 어떻게 돼? 환하게 불이 켜진 방에 있다가 자려고 불을 껐을 때 홍채가 수축하면서 동공의 크기를 크게 하면서 비대양이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2번이다. 유제 2번은 사람이 버스가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돼? 가까워지면 안으로 수축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수정체의 두께가 어떻게 되는가? 두꺼워지면서 많이 꺾이는가 가까운 거 보는 거야. 그래서 몇 번? 4번. 그 다음 야 교정할 때 봐라. 야 우리가 이걸 안 해줬는데 선생님이 봐봐. 눈이 얘들아 봐봐. 뭐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눈에 이상이 있어. 근시하고 원시가 있다. 근시는 봐봐. 정상인보다 안축이 짧아. 원래는 여기에다가 안축이 여기에 맞춰야 되잖아. 망막에. 근데 안축이 어떻게 돼? 길어. 이게 그러면 어디에 맺히냐면 안축이 길다 보니까 이렇게 돼. 그리고 망막 앞에 맺히지. 그러면 망막 뒤로 보내야 돼. 뒤로 보내야 돼. 그러니까 야 무슨 렌즈로 교정을 해야 돼? 오목 렌즈로 교정을 해. 그러면 두꺼운 쪽으로 야 경태 두꺼운 쪽으로 빛이 꺾인다. 그러면 이게 밖으로 꺾이면서 뒤로 가는 거야. 초점 뒤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근시는 뭐가 잘 보인다? 가까운 게 잘 보이고 먼 게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얘는 안축이 길어. 나무가 이 축을 안축이라고 해. 그러니까 막 상이 어디에 맺힌다? 망막 앞에 맺혀. 그러면 뒤로 보내야 되니까 무슨 렌즈로 교정한다? 오목 렌즈로.
야, 근시는 가까운 건 잘 보이고 멀리 있는 게 잘 보이지 않는다. 수정체와 망막 사이 거리가 정상보다 멀다. 그래갖고 먼 곳을 볼 때 상이 망막 앞에 맺혀. 그러면 오목 렌즈로 빛을 교정하고 퍼뜨려갖고 교정한다. 근데 오목 렌즈로 쓰면 눈이 이상하게 안 보여. 근데 볼록 렌즈를 쓰지. 어떻게? 그러면 눈이 원시가 있어. 근시는 가까운 건 잘 보이고 먼 곳이 안 보이고, 원시는 뭐야? 가까운 게 안 보이고 먼 곳이 잘 보이는 거야. 할아버지들이 돋보기 쓰잖아. 이것 때문이야. 그러면 수정체의 조절작용이 떨어져. 나이 들면.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디에 맺힌다? 상이 망막 뒤에 맺히는 거야. 망막 뒤에 맺혀. 안축이 짧아서. 그래가지고 망막 앞으로 보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무슨 렌즈가 필요해? 볼록 렌즈가 필요해. 그러면 볼록 렌즈 해갖고 망막 앞으로 보내줘. 이해됐어? 봐봐. 원시는 가까이는 안 보이고 멀리가 잘 보이는 거야. 수정체와 망막 사이 거리가 정상보다 가깝지. 가까운 곳을 볼 때 상이 망막 뒤에 맺혀. 하고 볼록 렌즈로 교정을 한다. 따라서 얘는 망막 앞에 맺히니까 근시야. 근시고 뭘로 교정한다? 오목 렌즈로 교정한다. 따라서 설명이 옳은 것은 3번의 2번이다. 이해됐어? 139페이지까지 숙제다. 이거 이해됐어? 안 됐어? 근데 볼록 렌즈는 상을 확대해. 갖고 눈이 커져 보이니까 볼록 렌즈를 쓰면 이상이 보이는 거야. 바로 태가 나. 오목 렌즈는 축소하는데 태가 안 나. 이해됐지? 쉬어. 올림픽 하고 있잖아 지금. JTBC에서. 야, 쇼트트랙에서 거의 금메달 못 따버리던데 이제. 아예 안 봤구나. JTBC에서 하니까 못 보겠지. 하고 있어. 왜냐면 JTBC가 사가지고 얘들한테 공중파 3, 4, 4 팔라고 그랬는데 너무 비싸게 부르니까 공중파들이 안 사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JTBC만 하니까 사람들이 올림픽 한 줄도 몰라. 그렇게 됐어. 지금. 자, 보자. 보면 이제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아들였어. 그러면 뭘 통해서? 대뇌로 전달해갖고 대뇌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갖고 어떤 명령을 내려야 돼. 이때 정보를 전달하고 자극을 전달하고 이 자극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나오도록 하는 신호를 전달하는 체계를 뭐라 그러고 그래? 신경계라고 그래. 신경계가 감각적 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해. 그러면 중추신경계에서 어떤 적절한 판단하여 적절한 반응이 나타나도록 신호를 전달하는 체계를 우리는 뭐라 그래? 신경계라 그래. 근데 이 신경계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가 뭐다? 뉴런이다. 뉴런을 다른 말로 하면 신경세포야. 이 신경세포가 모여서 신경계가 되는 거야. 그럼 보자. 뉴런은 구조화 기능이 있어. 뉴런의 구조화 기능이 있어. 뉴런의 구조화 기능은 별딱지 모양으로 생긴 게 있어. 이게 뭐다? 신경세포자. 신경세포자. 그리고 나뭇가지 모양으로 생긴 게 있어. 이게 뭐야? 가지돌기야. 크게 세 부분. 제일 앞에 있는 나뭇가지 모양으로 생긴 게 가지돌기야. 다른 뉴런이나 감각기관에서 전달된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이야.
자, 가지돌기가 제일 앞에 있어. 가지돌기가 다른 유전이나 감각기관에서 보낸 자극을 제일 먼저 받아들여 수용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가 누구야? 이제 별딱지 모양으로 생긴 신경세포체. 신경세포체는 뭘 갖고 있어? 핵이 있어. 얘가. 핵이 있어갖고 뉴런의 생명활동을 조절한다. 핵과 세포질이 있어 여러가지 생명활동이 일어난다. 핵과 세포질이 있어 여러가지 생명활동을 조절해.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마지막으로 줄줄이 비어있는 소세지가 달린 축삭돌기가 있어. 축삭돌기가 자극을 이제 전달한단 말이야. 자극의 전달 방향은 다른 뉴런이나 기관으로 자극을 전달했어. 자극을 전달했어. 그러다 보니까 가지돌기가 자극을 다른 뉴런이나 감각기관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이 자극이 신경세포체 축삭돌기를 통해서 이 자극이 전달되는 거야. 이해됐어? 크게 뉴런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가지돌기는 다른 뉴런이나 감각기관에서 전달된 자극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다음 신경세포체는 핵과 세포질이 있어 여러가지 생명활동이 일어나고, 축삭돌기는 다른 뉴런이나 기관으로부터 자극을 전달한다. 가지돌기에서 받아들인 자극이 축삭돌기를 갖다가 통해 다른 뉴런이나 기관으로 전달이 된다. 그리고 옆에 봐라. 뉴런의 구조는 다른 세포들과 달리 돌기가 발달돼 있어 자극을 받아들이고 전달하기 적합하다. 그리고 뉴런의 종류가 있어. 얘들아, 뉴런의 종류가 있는데 뭐냐? 뉴런의 종류는 기능에 따라 뭐 감각 뉴런, 연합 뉴런, 그 다음 운동 뉴런이 있어. 근데 여기다 써놔. 감각 뉴런은 다른 말로 이제 신경계를 크게 나누면 중추신경계하고 뭐가 있어? 말초신경계가 있어. 근데 중추신경계는 뇌나 척수를 이룬단 말이야. 뇌나 척수나 중추신경계를 중추적인 역할을 해. 얘는 중요하니까 뇌는 두개골에 의해서 보호돼. 척수는 또 척추에 의해서 보호돼. 중요하니까. 근데 얘는 감각기관에서 받은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니까 부심성 뉴런이라고 해. 중심으로 간다 이거고. 그러면 운동 뉴런은 얘가 연합 뉴런이 뭘 이룬다? 뇌나 척수를 구성하는 거야. 중추신경계는 뭐로 돼 있다? 연합 뉴런으로 돼 있어. 그리고 운동 뉴런은 이 연합 뉴런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 그래갖고 명령을 내려. 그러면 그 명령을 반응기한테 전달하니까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원심성 뉴런이라고 해. 이해됐니? 그래가지고 봐라. 생김새도 봐라. 자, 감각기관에 이렇게 박혀있어.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신경세포체가 눈물주머니 별딱지가 아니라 눈물주머니 모양으로 옆에 박혀있는 거, 이게 뭐냐? 감각뉴런이야. 감각뉴런은 감각신경을 이루는데 감각기관에서 받은 자극을 갖다가 연합뉴런으로 전달한다. 감각뉴런이.
얘가 각동유런이야. 그리고 연합뉴런이 있는데 연합뉴런은 봐라. 이렇게 돼 있어. 연합뉴런이 뭘 이룬다? 뭘 이룬다? 대나축수를 이룬다. 이게 중추신경인 거야. 근데 얘는 뭐가 없어? 마리집이 없어. 이 줄줄이 비엔나 소시지를 마리집이라고 해. 어? 근데 얘가 없어. 어? 그리고 크기가 작아. 그다음 이제 운동뉴런이 여기 있어. 운동뉴런이 있는데 운동뉴런이 이렇게 근육 같은데 돼 있다. 반기에 얘가 반기관. 근데 얘는 줄줄이 베니나 소세지가 있어. 마리집이 있어. 그리고 크단 말이야. 이게 감각뉴런이야. 아니 운동뉴런이야. 자 봐라. 그리고 연합뉴런이 뭘 이룬다고? 뇌나 척수는 전부 다 연합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 그리고 중추신경계를 이루고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여 적절한 명령 신호를 냅니다. 그러면 운동뉴런을 통해서 운동뉴런이 연합 운동신경을 이룬다. 연합뉴런의 명령을 반응기관에 전달한다.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이 전달 경로가 어떻게 되냐? 제일 먼저 봐봐. 자극의 전달 경로는 자극이 왔어. 그럼 이걸 누가 수용해? 감각기관이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러면 감각뉴런을 통해서 누구한테 전달해? 연합뉴런인 뇌나축수로 전달. 그러면 봐라. 그리고 운동뉴런을 통해서 이 명령을 반응기한테 전달하면 반응을 보이는 거야. 자, 봐라. 공이 날라와. 그럼 내가 이제 빛이 눈으로 들어갔고, 공이 날라오네. 눈이 감각기관이 해갖고 감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해. 그러면 뇌에서 공 날아오니까 잡아라. 그러면 이게 운동뉴런을 통해서 팔에 전달이 돼. 갖고 공을 잡는 거야. 이런 거야. 그러다 보니까 봐라. 자극의 전달 경로가 자극, 감각기관,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반응기관, 반응이 된다. 이해됐지? 자, 봐라. 뉴런은 기능에 따라 몇 개로 구분한다? 3개로 구분해. 연합뉴런, 중추신경계에 전달하면 감각뉴런이야. 이게 중심으로 간다 해서 구심성 뉴런이고, 연합뉴런 누가 이루고 있다? 연합뉴런 뇌하고 척수를 이룬다. 뇌하고 척수는 연합뉴런으로밖에 안 돼 있어. 그리고 여기 연합뉴런에서 어떤 명령을 내리면 이게 운동뉴런을 통해서 원심성 뉴런, 중심에서 멀어지니까 원심성 뉴런이야. 얘가 반응기한테 전달합니다. 그래가지고 감각기관하고 연결되면서 신경세포체가 옆구리에 축삭 돌리기 옆에 붙어 있으면 이거는 감각뉴런이야. 그리고 연합뉴런은 마리집이 없어. 줄줄이 비엔나 소재가 없어. 그리고 운동뉴런이 제일 크고 다 갖췄어. 가지돌기도 있고 신경세포체도 있고 마리집도 있어. 하고 반응기하고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자극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감각뉴런을 통해서 연합뉴런, 뇌나척수로 전달이 돼. 그러면 뇌나척수에서 명령을 내려와. 그러면 운동뉴런을 통해서 반응기로 명령이 전달해갖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야. 이해됐니? 그게 옆에 보자. 신경계는 뭐로 돼 있니? 중추신경계하고 뭐로 돼 있다? 아니 초신경계로 돼 있다.
자, 봐봐. 신경계는 봐라. 이렇게 돼 있어. 옆에 보면 신경계는 크게 뭐로 돼 있다? 이게 중추신경계가 뇌하고 척수를 이룬단 말이야. 그리고 말초신경계는 체성신경계, 자율신경계가 있어. 이 체성신경계는 뇌에서 뻗어나온 뇌신경 웰프스라고, 그 다음에 척수신경 세로났어. 자율신경계는 저기 뭐냐, 교감신경하고 뭐로 돼 있다? 호교감신경. 이렇게 돼 있다.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보자. 자, 이 중에 중추신경계는 자 뭐로 돼 있다? 연합neuron으로만 돼 있지. 뇌나 척수리로. 근데 뇌도 부위에 따라 작용이 틀려. 뇌는 봐라. 크게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이루어졌으며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여 적절한 명령을 내린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 뇌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대뇌가 제일 많은 부분 차지해. 그리고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그 다음 뭐가 있어? 자, 여기에 뒷덜미에 소래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 간내, 여기에 중간내, 여기에 뭐가 있어? 중간내 있고 여기에 연수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 척수가 있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대뇌는 좌우방구로 나뉘는데 알아? 대뇌는 이렇게 나뉘었어. 머리가 보면 좌방구, 우방구. 근데 이 신경이 어디서 교차돼? 어디서 교차돼? 연수에서 교차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방구가 왼쪽을 담당해. 좌방구가 어느 쪽으로 담당해? 오른쪽으로 담당해. 갖고 여기가 뭐지? 그럼 오른쪽이 마비가 와. 여기가 지금 왼쪽이 마비가 와. 이해됐어? 그리고 이제 겉질하고 속질이 있어. 근데 누가 더 중요할까? 겉질이 중요할까? 속질이 중요할까? 겉질이 더 중요해. 겉질이 뭐냐면, 야, 우리가 호두 있지? 호두는 밖에는 완전히 밤색이야. 진해. 근데 호두 까보면 흰색이지. 열매는. 이렇게 얘가 백색질이야. 얘가 회색질이야. 근데 누가 더 중요하다고? 야, 겉질이 더 중요한 거야. 왜? 신경세포주가 여기 모여 있습니다. 핵이 있는. 근데 얘는 신경절기로 돼 있어. 그러니까 겉질에서 우리가 말하는 고등정신작용.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죽기 전에 그랬대. 당신 죽은 다음에 머리 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래 해봐. 그래갖고 해부해봤더니 겉질의 주름이 남들보다 일반인보다 한 15% 이상 많은 거야. 주름이 많다는 건 뭐야? 표면적이 넓다는 거야. 이게 겉질의 능력이 탁월한 거야. 그러다 보니 이렇게 천재인 거야. 봐봐. 자, 대뇌는 좌우 방구로 두 개의 방구로 나눠져 있고
그래가지고 좌방구, 우방구 있는데 이게 연수에서 교차한다. 그리고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여 적절한 신호를 보내고 몸의 감각과 운동을 조절한다. 기억, 추리, 판단, 감정 등의 정신 활동을 고등 정신작용 담당한다. 그리고 겉질하고 속질이 있는데 겉질이 백색질 잘못했구나. 회색질이고 겉질이 회색질이고 속질이 백색질입니다. 백색질인가? 그럼 보자. 그러면 잡아라. 그리고 간내가 중간내하고 대뇌 사이에 있다 해서 간내인가 사이가 안 차렸습니다. 그 체액의 농도 등의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간내가 항상성 유지한단 말이야. 항상성이라는 뭐냐면 우리 외부 자극에 대해서 우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거야. 그 항상성 유지의 중추야. 간내가. 우리 몸을 일정하게 한다. 왜? 호르몬과 신경계를 조절해갖고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해. 그리고 중간내는 눈하고 관계돼. 다 눈하고 관계돼. 중간내는 눈의 움직임, 안구 운동이라든지 동공과 홍채의 변화작용, 변화 조절하고 동공마사. 우리가 환자가 실려왔어. 교통사고가 나고 이 새끼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라이트로 비춰봐. 그러면 동공반사가 일어나지. 그럼 이 새끼 살아있구나. 안 일어나지. 뒤졌는가? 그렇지. 동공반사가 일어난단 말이야. 얘는 무조건 반사야.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손해가 뭐야? 대뇌의 보조작용하지. 근육운동 조절한단 말이야. 그 대뇌하고 같이.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어? 평형감각은 누가 유지한다? 손해가. 그리고 손해가 몸의 자세와 균형을 유지한다. 방골이관하고 얘가 전정기관을 조절하는 거야. 그리고 연수는 심장박동, 호흡, 소화운동 등 생명유지 활동의 중추야. 그러니까 기침, 재채기, 눈물 분비, 얼굴 있잖아. 얼굴 쪽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 있잖아. 재채기, 하품, 구토, 눈물림, 침 분비 같은 건 무조건 반사는 연수가 중추야. 그리고 척수는 연결해줘. 말초신경과 중추신경을 연결해주는 역할. 뇌와 말초신경의 신경 사이에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야.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 허리 아래쪽, 무릎 반사, 배변 변유, 그리고 회피 반사.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 뜨거운 거 잡았을 때 나도 모르게 손을 때, 아니면 앞정이 찔렸을 때 내가 나도 모르게 손을 때, 회피 반사의 중추가 어디다? 척수야, 척수. 이해됐어? 그럼 봐라. 자, 바로 옆에 나와라. 특정 현상 3번 봐봐. 보충 자료에 특정 현상과 관계 깊은 뇌 부위 구구단을 웬다. 생각하는 거지. 대뇌야. 더울 때 땀을 흘려 체온을 유지하는 거는 항상성 조절은 간내. 어두운 곳에서 동공이 커지지. 눈하고 관계된 거는 중간내. 운동할 때 심장이 빨리 뛴다. 연수. 한 발로 서서 몸의 균형을 유지한다. 손해야. 그럼 봐라. 자, 내사가 있고, 내사가 있고 식물인간이 있어. 그러면 내사는 뭐냐면 대뇌 특히나 겉질이 죽어버린 거야. 뇌가 죽고 중간뇌라든지 연수, 특히나 연수도 안 되는 거야. 뇌줄기가 못하는 거야, 작용을. 그러다 보니까 자가호흡이 안 돼. 그러니까 인공호흡을 달아야 돼. 식물인간은 뇌는 다쳤는데 뇌가 기능을 안 하는데 중간뇌라든지 연수가 작용을 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가호흡이 돼. 그러니까 산소호흡기를 안 달고 있어. 그러니까 누가 더 심각한 거야? 내사가 심각한 거야. 그러니까 내사는 보호자의 의지에서 기증이 되잖아. 장기 기증이 돼. 이해됐어? 그 다음 이제 말초신경계가 있어요, 얘들아. 말초신경계. 말초신경계가 있는데, 말초신경계를 보자. 말초신경계는 온몸에 뻗어 있는 신경계.
온몸에 뻗어 있다. 전부장은 온몸에 뻗어 있는데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졌지. 그래갖고 온몸에 뻗어 있어. 중추신경계와 온몸을 연결한다. 얘는 감각신경하고 뭐로 돼 있다? 운동신경으로 돼 있다. 근데 봐봐. 감각신경은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고, 운동신경은 중추신경계에서 내린 명령을 반응기관으로 전달한다. 어? 그러면 이때 선생님 말했지. 야, 말초신경계는 자, 감각신경이 있고 최상신경. 얘는 운동신경이야. 근데 뇌에서 12쌍이 빠져나와. 척수에서 31쌍이 빠져나와. 그리고 교감신경, 자율신경계는 대뇌의 지배를 받아 안 받아? 얘는 안 받아. 체성신경은 대뇌의 지배를 받아. 왜? 뇌나 척수에서 뻗어나오기 때문에. 자율신경계는 대뇌의 지배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우리 심장 근육이라든 내장 근육, 내분비계 호르몬 나오는 거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얘는 그것만 자율신경의 자율적인 지배. 누구?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된단 말이야. 근데 교감신경은 자 주로 흥분이야. 흥분을 시키고 얘는 완화를 시켜. 그래서 서로 같은 기관에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 해서 우리는 얘들을 뭐라 그래? 기량작용이라고. 봐봐. 자, 자율신경은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으로 되어 있는데 내장기관에 연결되어 대뇌 밑줄관이 대뇌의 직접적인 명령 없이 내장기관의 운동이라든지 심장의 운동을 조절해. 대뇌의 지배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그러면 주로 교감신경은 뭘 시킨다고? 흥분을 시켜. 그러니까 니들이 만약에 담배 피고 있었는데 교감선생님한테 걸렸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심장이 벌렁벌렁 심장 호흡이 빨라져. 그리고 동공이 확대돼. 동공 크기 커지고 호흡 심장 박동이 빨라져. 근데 소화는 안 돼. 소화는 안 돼. 그래갖고 쓸개즙 분비도 안 되고 억제되고 소화 운동도 억제되고 방광이 확정되면서 오줌이 찔끔 나오려고 그래. 이렇게 된단 말이야. 주로 흥분이야. 근데 부교감신경은 반대. 주로 이제 완화해. 그 동공이 작아지고 심장 심장 박동 호흡 운동이 억제되고 소화는 촉진돼. 그리고 방광은 수축해.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니까 같은 기관에 기량작용이 일어난다. 옆에 봐라.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은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은 같은 내장기관에 분포하여 서로 반대되는 작용한다. 뭐라고 했다고? 기량작용이라고 한다. 첫 번째 거 이걸 길항작용이라고 한다. 교감신경은 긴장하거나 위기 상태에 처했을 때 우리 몸을 대처하기에 알맞은 상태를 만들고 부교감신경은 이를 원래 안정된 상태로 들어온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이 처하면 심장박동이나 호흡이 빨라지고 위험한 상황이 지나면 심장박동과 호흡이 이전 상태로 돌아온다. 이해됐지? 풀어봐. 141페이지. 풀어보세요.
다 했어? 보자. 1번에 자 다른 뉴런이나 기관으로 자극을 전달하는 건 C 축사돌기다. 그 다음 2번에 핵과 세포질이 있어 여러가지 생명체를 조절하는 건 A 신경세포체다. 그 다음 다른 뉴런의 감각기관에 전달된 자극을 받아들인 곳 B 가지돌기야. 그리고 1번에 연합뉴런의 명령을 가능기관으로 전달한 건 C 운동뉴런이고 전달받은 자극을 판단하고 적절한 명령을 내리는 건 B 연합뉴런이고 3번에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연합뉴런으로 전달한다. A 감각뉴런이야. 그러면 A, C에서 자극이 전달되는 방향을 순서대로 나타내면 A, B, C지. 그리고 4번에 1번에 A는 기억, B는 미음, C는 디귿, D는 니은, 그 다음 E는 리을, 그리고 5번에 XX, 0X. 됐지? 모르는 거 있어? 오늘 여기까지. 오늘 빨리 끝내줬어. 좋지? 클리닉 지금 이제 봐야지 이거.